안녕하세요. 좋은 날입니다.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3월만 해도 3%대였던 모기지 금리가 이제는 7%에 육박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금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거기에다가 환율 또한 엄청나게 올라서 지난 3월 기준 1,200원 정도 했었거든요. 그때도 제가 영상에다가 1,200원 너무 비싸요 막 이랬었어요. 근데 최근 1,450원까지도 올랐다가 이제 현재는 10월 말 기준 1,420원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지난 10년, 15년, 20년 이런 그래프들을 봐도 역사상 이렇게까지 막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구나.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동안 집 구매는 좀 힘들겠다. 조금 미뤄야겠다 싶으면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지?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저희는 이제 다운페이야 할 돈이 한국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환율이 괜찮아지면 가져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. 그래서 누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언제 가져올지 모르니까 일반 통장에 두었는데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. 이렇게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에 들어온 이자를 보니까 3개월치?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의 막 몇만 원 수준?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럴 거면은 예금을 들지 하고서는 한 8월 달인가? 그때 확인을 해봤었는데 예금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그냥 찾아보다 말았었어요. 근데 이번에 엄마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거 돈 예금에라도 넣으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까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웬일 정기예금 이자가 제가 쓰는 이제 은행 기준으로 해서 연이율 4.6%가 있더라고요. 제가 지난 몇 년간 예금 적금을 안 들었던 이유가 진짜 막 눈꼽만치도 안 되는 이자 때문이었는데 몇 년 전이 아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금 이자가 2%도 안 됐던 것 같아요. 진짜 거의 1% 후반대? 그 이전에는 진짜 거의 1%대? 그때 막 누가 예금 드냐, 누가 예적금 하냐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4%대 이자율을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이럴 때가 오는구나. 그래서 이제 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정기 예금을 들었습니다. 미국에 있으니까 다른 은행들이랑 이것저것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. 선택권이 없었어요. 왜냐면은 사실 다른 은행들 거 보면 5%대도 있고 6%대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미국에 오기 전에 통장들을 다 정리를 했고 이제 계좌도 다 줄여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미 제가 이제 남겨놓은 은행 거 하나 거기에서 이제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을 그냥 들었어요. 그래서 많이 선택권이 없었죠. 근데 또 그 사이에 경제 변화가 생기면 돈이 필요하니까 1년짜리로 들기는 좀 부담이 되고 3개월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나눠서 들었어요. 이렇게 하면은 받게 되는 이자는 각각 그 1년 거치하는 연이율에 비해서 이제 4분의 1 토막, 이제 2분의 1 토막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금을 중간에 끼게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.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나 예금, 적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적금은 작은 돈을 일정 기간 매달 모아서 목돈을 만들 때 좋고 예금은 그 목돈을 한 번에 입금해가지고 일정 기간 거치해서 이자를 받기 좋아요. 보통 적금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막 2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예금이자는 막 5%, 최대 6%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적금이자는 최대 막 12%, 13%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적금이자는 적금 총액 곱하기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.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를 치면 쉽게 이자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8%짜리 적금을 들었을 때 1년 기준 월마다 1,000만 원씩 적금을 들면 이자가 세전 520만 원이 나오지만 4.4%짜리 예금을 들었을 때 1년 기준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딱 예치를 해놓고 1년이 지났다 하면은 세전으로 528만 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적금 이자가 훨씬 높네 하고 그걸 가입하면 안 되고요. 꼭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예금을 하세요, 적금을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런 시기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공유하고 싶었어요.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사실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
생각은 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막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경제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. 뭐 어떻게 예측이 막 수학적으로 막 가능한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움직이는 건데 정말 이 모든 변화가 뭐 작년이랑 너무 다르고 재작년이랑 너무 다르고 막 2018년 때 있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많은 전문가님들의 말씀처럼 그냥 우리는 이 변화를 막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 거니까 뭐 이러 해가지고 계획을 짜야겠다. 이렇게 물론 큰 그림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그때그때 맞닥뜨리는 상황에 무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대응해 나가는 게 그리고 그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최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이게 그동안 저에게는 이게 작지 않은 돈이었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놀리고 있다가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굴릴 수 있게 되어서 그냥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,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. 뭐 가장 베스트는 제발 내년에는 환율이 안정되어서 미국으로 좀 이렇게 다운페이 할 만큼 가져와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, 모두 좋은 날 되세요. 안녕.